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오늘 코스피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르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고가를 지금 900선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 일부 일단 천천히 증시 분석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드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증시부터 보실게요. 코스닥은 흐름이 워낙 상방으로 이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바닥권마다 양봉 형성하면서 10일 2평 추세, 5일선 모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정고점 라인이 모두 지지받고 있고 저항대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탈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탈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언급드릴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도치 하나 형성을 했는데요. 이런 잠자리 도치 같은 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도 약간의 약세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살짝은 있습니다만 대세까지는 아직 흔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피고요. 말씀드린 그대로 상향 박스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쭉 갈 거고요. 조금 더 급등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는 급등이 이렇게 한번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금 추세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는데 그냥 잘 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증시는 걱정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 코너 간단히 지나가고요. 저희 무료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 제가 일주 단위로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고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94.73% 256% 누적 수익이었고요. 또 8월 31일부터 4일까지 16승 3패 84%였습니다. 이때 약간 저조함이 있었고요. 7일부터 11일까지 해서 저번 주죠. 네, 아직까지 패가 없는데 오늘까지 확인하면 슬슬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종목은 또 따로 기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JNK 히터 한번 보시죠. JNK 히터는 저희가 최소 목표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계속 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안정스럽진 않습니다. 보시면 수렴이 되려면 주가가 위아래가 거의 비슷한 반동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닥권에 수렴되는 깃발 패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깃발 패턴은 추세가 받쳐주면 다시금 N자 곡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곳 하나 일정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지금 확 정해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더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예를 들어 똑같은 자본이 있다면 JNK 신규 접근보다 신규 종목들 들어가시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플러스 오면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 종목은 많으니까요. 다음은 삼강 MNT이고요. 유지하네요. 아슬아슬하게 유지합니다. 근데 얘도 이제 고점 신호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 다음은 롯데케미칼. 오늘 추가 급등을 했네요. 그죠? 해서 매수가 대비 지금 보시면 대략 한 5% 7%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 롯데케미칼 보실 수가 있네요. 아, 롯데케미칼은 이날 추천드렸네요. 그죠? 7일날 드린 종목이고 그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몇 프로인가요? 네, 한 8%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끊기는 감이 있긴 한데 워낙 종목 자체가 이렇게 좀 천방지축합니다. 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추세 살아났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나노엔텍. 나노엔텍도 지금 기고 있죠. 천장권에서 횡보 흐름인데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하지만 뭐 흐름이 끊기진 않았습니다.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직은. 다음은 녹십자. 녹십자가 길어지고 있죠. 녹십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사기를 한번 쳐가지고 좀 호재를 받았다가 좀 밀렸다가 지금 또 살아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다지면 다시금 쌍봉 잡으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단중기 관점으로 좀 간 측면이 있지만 네, 흐름이 아직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다음은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도 슬슬 정체기에 진입을 하네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렴 패턴이 조금 더 가깝고요. 이렇게 흘러간다면 위든 아래든 좀 강하게 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되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단중기 추세는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종목 관련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댓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LB세미콘이고요. 계속 가죠. 지금 투봉 잡으러 왔네요. 이거 잡고 추가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투봉 잡고 내려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은 파트론. 파트론도 유지합니다. 유지해서 문제 없습니다. 아직. 삼성 SDS. 네, 기본 차익권까지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해서 터졌고요. 저희 보시면 첫날에 1.5%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2% 회복해서 지금 3.6%까지 대략 4% 정도 올라왔네요. 기본 차익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단기 접근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파루. 파루 지금 이런 게 대표적인 잠자리 도찌입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혼재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올 추세는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고 고점에서 잠자리 도찌 형성하게 되면서 고점을 조금 더 고착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오늘 이렇게 되면 상승 포화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이거는 보통 바닥에서 형성이 되면 급등 신호인데 천장에선 의미가 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로 무슨 말이냐? 파루는 폭락할 수도 폭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 해서 이번 주 안에 무조건 결론이 날 건데 추가 급등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완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스코 엠텍. 네, 뭐 특이사항 없죠.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네, 보시면 됩니다. 슈캠스는 이탈입니다. 이거는 일단 쉬어가든,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해서 가든, 아니면 폭락하든, 아니면 완전 수직각으로 밀리든, 하여간 쉬어가는 거 이상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바로 이렇게 급등한다? 힘들고요. 가능성 희박한데 그래도 나온다면 내일 시가 갭 띄워서 이쯤에서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음봉을 모두 잡아먹는 장악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흐름은 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리 혹은 비중 축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자, 앱클론입니다. 앱클론 목요일날 드렸던 종목 되겠고 지금 보시면 라인 이탈했네요. 단중기적으로는 승산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었네요.
저 리스크는 이미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쉽게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절, 네, 지금 11일 이후에 저희 11일 이전이죠. 네, 이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일단 공식적인 손절이 나왔습니다. 에콜론 마이너스 8% 정도 잡을게요. 그 다음은 HMM. 오늘 추가 고가 경신했고요. 이런 경우 이제 신추세 타는 거죠. 신추세 타고 상방 유지하는 흐름 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기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해서 현재 매수가 대비 8% 가까이 올라와 있네요.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네, 역시 추가 반등을 했고요. 전 거래 기준 3%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6.6% 해서 9%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JC현 시스템. JC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쉬운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완전히 흐름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왜냐? 종목 자체가 깃발 추세를 좀 즐겨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이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그 여유는 살짝뿐이 안 되고요. 네, 흐름적으로 조금 아쉽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내일 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JC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길 바라겠고요. 턴어라운드 되면 베스트고 조금 더 밀려서 저희 손절 라인 이탈 마감하게 되면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종목은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뉴파워 플라즈마 되겠고요. 플라즈마 저희 기본 차익권 도달은 했습니다. 3%. 네. 그리고 다음은 EM 코리아. 이게 대박이었는데요. 오늘 진짜 많이 급등했죠. 네, 어제 전 거래일 금요일날 추천드린 이후에 24%까지 단기간에 대형 폭발을 그렸습니다. 자, EM 코리아 주목 좀 해주시고요. 그 이유는 잠시 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JW 홀딩스인데 못 갔죠. 네, 아직 조금 더 보시고요. K사인도 터졌습니다. 7% 가까이. 네, 7%대 반등을 이어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단타 추천드린 종목들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수익률 집계해서 바로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패가 한두 개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5%, 그러니까 저번 주 저희 승률이 95%인데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무료 추천 이제 이어보겠습니다. 바로 무료 추천 종목 및 분석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좋고요. 또 새로 접근하실 분들도 보시면 도움 되도록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EM코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EM코리아는 뭐 아시다시피 어제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추세가 워낙 강하고요. 뭐 보시면은 전고점 모두 돌파하고 최고 종가 마감했는데 이 상태에서 보통 갭을 띄우게 되면 보통의 종목들은 슬슬 시가에 웬만한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럼 수급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는 좀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EM코리아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하이웨이브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오버슈팅이어도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놓을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오늘 돌파했던 7,500대 부근해가지고 추가적인 반등 혹은 기술적인 웨이브를 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추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를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죠. 단기간에 이렇게 확 올라와 버리면
지지라인의 여부가 솔직히 좀 불투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물량이 좀 받쳐주고 있는 7,000 네, 해서 EM코리아 기존 홀딩 분들은 7,000 지키는지 보시고요. 이거 지켜지면 가장 좋고요. 종가 기준 지켜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저희 신규 대응하시는 분들의 손절가와 가치 대응을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기존 분들 제외 신규 접근하실 분들께 7,160원 이하 매수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형성했던 이제 갭창 구간 해서 꼬리끼리 만나는 이 교합 지점 해가지고 6,440 종가 이탈 없으면 홀딩, 이탈 시 손절 해서 손절가를 이렇게 제시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어가시는 분들은 뭐 신규 분들이시든 기존 분들이시든 6,400에서 6,500 구간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고 대응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편입된 만큼 제가 내일 또 언급을 드릴 거죠.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M코리아는 일단 금요일날 저희가 매수 들어갔을 때 초방막 강화 유리 기업이었고요. 저 체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영장 검색어 보시면은 뭐 수소차 관련주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 설립돼서 2007년 상장된 기업이며 공장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000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뉴딜 해가지고 수소차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한 호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금요일 날도 수소였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목과 혼동을 했습니다. 네, 같은 수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타이핑 해놨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왜 진짜 어릴 때 막 시험 보면 밀려 쓰잖아요. 그럼 진짜 시험 망치는 건데 이번에 약간 밀려 썼네요. 네, 그랬고 해서 EM코리아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등등 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 바로 모바일 어플 라이언스 되겠습니다. 이걸 일단 정보부터 한번 보고 체킹해 볼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되겠고요. 네, 보시면은 텔레칩스, 캠트로닉스 연관 검색 같이 있고요. 종목 설명, 기업 설명란에 대놓고 자동차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되겠고 2004년도 설립했고요. 17년도 상장했습니다. 매출액이 5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뭐 결국에는 다 비슷한 내용인데 네. 현재는 딱 이걸로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는 없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뭐 뉴딜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자율주행도 수혜를 입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전 차트쟁이니까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과거 패턴을 보시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듯 보이죠. 하지만 이평 추세와 또 매물 저항대 해서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상방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흐름이 원래부터 상방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다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랬는데 좀 추세가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맞죠. 하지만 뭐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박스 추세를 형성하게 되었던 모습이고 좀 장기적으로는 삼산을 형성을 하는 아쉬운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런 박스 패턴 좋아요. 박스 패턴 좋은데 지루하죠. 지루하다 보니까 보통 바닥권에서 이제
이렇게 밀집된 이평 라인과 또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차트 형성하고 또 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또 쌍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어 담고 음구름대, 양구름대 해서 라인들 모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면 반등 나오면 4천에 딱 털면 맞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패턴을 감안했을 때 반등 후 저항이 강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긴 패턴을 항상 보여왔는데 최근은 그러지 않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그만큼 몸통도 길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추세를 탈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패턴을 역행하는 흐름이 어느 주식에서 나온다면 그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같은 경우 보시면 물량이 굉장히 두터웠죠. 물량이 두터웠는데 돌파 마감했고요. 중가 기준으로 4,250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흐름 받쳐주고 있고요. 또 4,200도 당연히 돌파 마감한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랠리로 이어간다 라고 본다면 전 최고 종가이자 심리적 저항권이었던 4,000 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기존 분들은 4,000 이탈 없으면 홀딩 유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제 이평 라인도 또 봐야 될 텐데 지금 어떤 라인의 지지를 받을지는 불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추천드리고 앞으로도 하루하루 살펴보게 될 테니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추세는 잘 잡혀 있고요. 또 전고점 돌파해서 신추세 형성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기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어도 단기적인 테크니컬 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해 보시고요. 그래서 신규 접근하실 분들 4290 이하 매수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오늘 라인들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3800인데 좀 세밀하게 3820 종가 손절 없으면 홀딩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 목표가는 모두 3%로 하고요. 그 이상은 여러분들의 재량에 맞게 대응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대하 TI입니다. 대하 TI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종목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체크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경영업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하 TI인데 간단히 체크해 보시면 뭐 철도 관련주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아난티 뭐 대북 관련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과의 뭔가 교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발생돼야 되는 부분이 교통 인프라가 되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철도 같은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대하TI이고요.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장치 제조업 업종으로 이렇게 쓰여 있고요. 95년도 설립됐습니다. 95년도 설립됐습니다. 이후에 2001년도 상장했고요. 매출액은 1000억대가 넘어가고 있죠. 간단히 보시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 움직임에 남북 경협주 대하TI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가 털릴 가능성이 높죠. 이거 약간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라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대로면 탈락이죠. 대선 탈락하는데 참패하겠죠. 그리고 정은희 입장에서는 김정은 동진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들고 솔직히 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있으면 협상 가능. 근데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되면 사실상 전략적 인내로 갈 수가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나면 핵을 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분들의 판단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대선을 좀 뒤엎을 겸 그러면 노벨 평화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중동 부분과 또 이런 대선 관련해가지고 북한 해서 한번 뭔가 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아TI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저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대아TI가 오늘 반등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반등이 나올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약간의 매집도 의심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약간 단중기적으로는 박스를 유지한 지 좀 됐고요. 라인 유지했는데 굉장히 좀 난잡하죠. 난잡한 차트인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 라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지지세를 강하게 깔고 있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000 부근에서 턴어라운드를 했던 상황이고 또 6,500 해서 저항 강했는데 돌파하면서 조금 더 갔거든요. 하지만 추가적인 뭔가 모멘텀이 발생하지 못하니까 추세 이탈하고 횡보하다가 반등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반등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근데 그 밀리는 구간에서 마땅한 지지 포인트를 받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더 우려가 됐고 약간 밀렸지만 결론적으로는 122평 타고 추세가 다시금 전환되더니 바닥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 또 옛날 저의 기법에 비슷한 그런 항아리 차트를 형성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초입이에요 지금. 보시면 초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밑으로 여러가지 협상들, 기대감들 반영된다면 당연히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저희는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게 기존에 단기적으로 짧게 잡았던 박스가 이 정도 됩니다. 그죠? 박스를 잡는다면 웨이브가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형성이 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중리적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제가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대는 가능하죠. 왜냐면 기존에 있던 저항 추세를 쉽게 돌파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 쌍바닥 잡고 W 그려가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단기적으로 저항 모두 돌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추세가 이어지면 슈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6,700 돌파 마감했는데 기존 홀딩 분들 적어도 7,000대 초반까지 단타 단기 스윙 가능하고요. 단중기 접근 분들은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거는 굉장히 좀 여러가지 리스크 등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흐름이 이어진다면 7,500 돌파를 꼭 해야 되니까요. 7,500 종가 돌파하면 더 가고 부근 횡보 및 못 뚫으면 밀릴 가능성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니까요. 6,700 이하 매수 신규 접근이 가능하고요. 현재 턴어라운드에서 오늘 이제 첫날 갭 뛰었던 구간을 오늘도 사실상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6,230 종가 손절 대응 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목표 3%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드릴 종목은 PNT입니다. PNT 역시 정보 간단히 한번 스캔해 볼게요. 자, PNT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ESS 해가지고 2차 전지 그쵸?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 되고 현재 뭐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롤트롤 기술 방식으로 IT용 소재, 뭐 음극 및 분리막 소재, 코퍼 등 여러가지 제작, 가역,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03년도 설립했는데 12년도 상장해서 현재 3,2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급이죠. 그래서 오늘 뭐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주요 내용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대장으로 사실상 군림하고 있는 PNT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NT 일단 추세 보시면 뭐 장난 아닙니다. 이거 뭐 미끄럼틀도 아니고 굉장히 좀 타고 내려오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강한 반등을 이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점 아니냐. 왜냐? 4,560 구간에서 추세를 이어가서 현재 5배 넘게 6배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지금 왜 들고 왔으며 또 이걸 분석을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보시면 기존의 추세가 상방을 이어오던 추세의 각도가 이쯤 들어서 이제 8월 말 들어서 2차 랠리를 이어가려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의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11 2평 무너지면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형성했었고요. 또 고점의 윗꼬리 해서 횡보, 고착화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만두천장이 좀 유력했고 그렇게 됐다면 밀렸어야 되는데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리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떻게 했냐? 기존에 있었던 단중기 최고가, 신고가 모두 종가 기준으로 최고 종가로 돌파 마감해버렸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보시면 매물대가 25,000 부근에도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돌파 마감했고요. 거래량 역시 압도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모두 압도하는 거래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거품일 수 있어요.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좀 유독 더 많이 가는데 거품일 수 있지만 그 거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 100만원일 때 비싸다, 1000만원일 때 비싸다. 더 갔죠. 그런 것과 같이 PNT도 지금 그냥 상승폭만 본다면 버블이에요. 하지만 그 버블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타이밍은 주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랜만에 2평 라인 대응을 드리겠는데 기존 홀딩 분들은 노란 선 보이시죠? 네, 이 노란 선이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라인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데 세력들의 지지 컷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2평 라인 이탈 마감 없으면 무한 홀딩 이어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이 이탈을 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탈하게 되면 고점 가능성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규 역시 일단 접근이 가능한데 좀 많이 올라온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왔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거품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용이하다. 26,300 이하 매수 접근 노려보시고요. 23,950 종가 손절 대응 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목표 3% 잡겠고 그렇게 접근을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종목 상담 등등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